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교과서 우리 80페이지. 자, 시장 실패는 왜 발생하며 그 대책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학습 목표를 한번 보시면, 자, 시장 실패가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 그 의미하고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책이 있잖아요. 그죠? 대책. 그럼 이제 그 시장을 어떤 보완을 해야 될 텐데, 그럼 그 보완을 어떻게 하냐? 결국 이제 정부 개입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으로 그 해결책을 이제 찾는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정부 실패라는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따른 보완 대책을 얘기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이 중단은 시장 실패에 관련되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내용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0페이지 이제 주제 열게 보시면은 이제 허생의 장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허생 같은 상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라에서 어떻게 할까? 가만둘까요? 아니죠. 그죠? 허생 이야기 알죠, 여러분들? 여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결국 이제 이 사람이 했던 이 상거래는 독점이잖아요. 그죠? 독점. 독점.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은 매점 매석해서 이 독점으로 이 장사를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독점이라는 게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당연히 직접적인 규제를 하죠. 이 독점 같은 거는 독과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면 정부가 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해결한다. 그래서 자, 오늘날이었다면 아마 규제를 맞았겠죠. 나라에서 규제를 받고 아마 이런 장사를 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용어를 살펴본다면 일단 자, 시장 실패의 의미가 뭐냐 이거 알아볼 테고요. 그 다음에 이 네 가지죠. 자, 불안전 경제, 그러니까 독점이나 과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공공재 생산의 부족, 그 다음에 외부 효과의 발생,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요걸 가지고 이제 보통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겠죠. 원인. 요 네 가지가 시장 실패의 이제 원인이 되는 건데 자, 이 네 가지를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제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자, 시장 실패가 뭐냐 이겁니다. 일단 시장 실패의 의미를 한번 핵심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시장이, 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 요게 이제 시장 실패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라는 거죠. 뭐 과다 생산 소비가 되거나 혹은 과소 적게 생산되고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다거나 자 이런 것들은 다 최적의 어떤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니까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뜻이죠. 자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시장 실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기억하시고 예, 그러면 이제 시장 실패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시장 실패가 없는 시장은 이 효율성이 달성이 되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시장의 효율성이 그럼 뭐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자,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 자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발생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 사회적 잉여 있죠. 생산자, 소비자의 합친값. 이 사회적 잉여가 최대가 되는 상태. 자, 이 상태가 이제 시장의 효율성이 달성된 상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즉 시장의 실패가 없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효율성이 성립을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장이 무조건 이 효율성을 달성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자, 첫 번째가, 자, 시장이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 경쟁. 그러니까, 경쟁이 살아있는 그런 시장이어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성과가 거래를 향하는 당사자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자, 그런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 완전 경쟁 시장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존재하기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장의 효율성이 달성된 시장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완전 경쟁에 가깝게 그렇게 이제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효율성이 그런 거라면 자,
자, 시장 실패는 아까도 봤지만 결국은 그 효율성, 즉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즉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를 지칭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 시장 실패를 해결하려면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 시장 실패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만들어준 그런 이유가 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시장 실패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자, 핵심적인 원인, 자, 시장 실패의 원인은 자,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불완전 경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 공공재의 부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외부 효과, 자, 네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할 수 있는데, 자, 불완전 경쟁이라 하면 경쟁이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니까 두 가지 경우를 보통 얘기하죠. 이 독점이나 과점. 자, 독점은 알죠, 여러분. 어떤 시장에서 하나의 생산자만 존재하는 경우, 과점은 소수만이 존재하는 경우. 그래서 이 하나 혹은 소수의 기업밖에 없으니까 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 시장 지배력인데 이게 높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결정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기업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과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담합 잘 일어날 수 있고요. 이런 불공정 행위 혹은 이제 진입장벽. 자, 진입장벽이 존재하니까 사실은 독점이나 과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업체가 들어오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경쟁이 제한될 테고 경쟁이 제한되다 보니까 결국은 독점이나 과점에서는 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할 테고 이 소비자들은 그 높은 가격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결국은 소비자 잉여가 줄어드는, 그래서 사회적 잉여가 감소하는 자원 배분의 이 효율성이 저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공공재 생산의 부족인데, 공공재는 이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화를 뜻하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게 뭐 등대, 여기 나오는 가로등, 혹은 뭐 경찰 서비스, 국방 서비스 같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런 공공재는 자, 소비에 있어서 이 비경합성, 경합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비배제성,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볼게요. 자,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충분히 시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과도 생산된다. 그래서 역시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키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이제 내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어떤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뭐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사회적으로 유익한 이 외부 경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만들어지고 적게 소비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 않은 이 외부 불경제는 시장에서 사회적인 필요 양보다 과대 생산되고 소비된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네, 마지막 이제 정보 비대칭성은 결국 이제 거래 당사자 간에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역시 자원이 효율적인 배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 일단 원인이라는 거를 큰 틀에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장 실패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원인, 자, 불완전 경쟁에 대한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불완전 경쟁과 이제 시장 실패인데, 결국 이제 불완전 경쟁이라 하면 두 가지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독점 혹은 이제 과점 시장이 되는 건데, 자, 이 독점이나 과점, 결국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이 시장 지배력이 있어요. 특히 독점 같은 경우는 뭐 높을 테고, 과점은 그거보다는 덜 하겠지만, 시장 지배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이 독점 기업 혹은 과점 기업들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 시장에 비해서 자,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할 테고, 그 다음에 생산량을 적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이제 연결되는 거죠. 적은 공급량,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가격을 이제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잉여가 줄어드는, 높은 가격을 주고도 원하는 만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점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그냥 그 자체가 독점이기 때문에 지배력이 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과점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소수니까, 하나는 아니고 소수니까. 그래서 얘들이 또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소수의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이 담합이죠. 그죠? 담합. 같이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이제 어떤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는 소수의 기업들이 서로 간에 이제 경쟁을 피하고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생산량을 합의한다든가 혹은 가격을 뭐 합의한다든가, 그 합의를 통해서 이제 정하게 되면은 독점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불공정 행위를 통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안정 경쟁이 있는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가격은 높아지고 생산량은 줄어드는, 결국은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발생하고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네, 우리 두 번째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이제 두 번째를 보면은 이 공공재와 시장 실패인데, 결국은 공공재 생산이 이제 부족해지는 거죠, 그죠? 공공재 생산이 부족해지는 거, 공공재 생산의 부족을 또 우리가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공공재라는 재화는 이런 재화입니다, 그죠? 일단 생산되어 공급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소비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다 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공공재는 일단 생산되어 공급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재화를 우리가 공공재다 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재화가 이제 공공재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려면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으면 그 재화는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비경합성, 즉 경합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의 제한을 하질 않는다는 거죠. 이런 성질을 비경합성이에요. 일반적인 어떤 사적 제한은 그렇지 않죠. 이 경합성이 있어요. 내가 이용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이용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한정판 나이키 신발을 10켤레를 생산했는데 내가 셈이 10번째 샀어요. 그럼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나 때문에 그걸 못 사잖아요. 내 앞에 있는 9사람 포함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화들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경합성이. 그 다음에 이제 비배제성은 뭐냐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도 소비를 막지 못한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비배제성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뭐 무임승차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보면은 이 등대를 예를 들고 있거든요. 등대 알죠, 여러분? 바닷가에서 이제 비춰주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등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등대를 이용하는 어선들은 내가 이용했다고 해서 다른 어선이 그 등대의 불빛을 이용 못 하나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경합성이 없죠. 그리고 그거 돈을 냅니까? 혹은 내가 돈을 안 냈다고 해서 내가 그 나오는 불빛을 못 봐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는 이 두 가지 특성,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특성 때문에 사실은 공공재 생산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문제점. 그러다 보니까 이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고도 소비가 가능하니까 굳이 돈을 낼 이유가 있나요? 안 내겠죠. 그래서 이제 공짜로 이용하려는 경향,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부족해진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무임승차자를 걸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봐야 이윤이 창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들은 공공재 생산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양만큼 충분히 사회적 최적 수준만큼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은 이제 뒤에 보기로 하는데, 역시 이제 해결책은 정부가 그래서 공공재는 뭡니까 여러분?
직접 생산하는 쪽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거죠. 자, 요거 참고로 한번 볼게요. 이거 책에는 없는 건데, 우리 이제 속성에 따라서, 우리 아까 이제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병합성 얘기했잖아요. 자, 이런 속성에 따라서 이제 재화를 네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A 재화는 어떤 특성이 있냐?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다. 자, 일반적인 사적 재화, 우리가 이제 돈 주고 이용하는 재화들이 있죠. 그런 재화는 다 여기에 해당된다 보면 됐고, 자, B는 보니까 B 재화는 배제성은 있는데 뭐가 없대요? 경합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합성이 없기 때문에 자, 돈만 내면 누구든지 사용한 그런 재화라는 거죠. 그래서 비재화는 누구든지 돈 내면 사용한 가능 재화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재화를 보니까 C 재화, 자, C 재화의 경우는 자, 경합성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다, 여러분? 배제성이 없는 경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공유지 같은, 그러니까 뭐 공유지나 뭐 지하 자원이나 뭐 그런 거 있죠. 공유 자원. 그러니까 이제 C가 이제 공유 자원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공유지 같은 거, 뭐 혹은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공기나 물, 지하 자원 같은 거, 뭐 이런 거. 자, 혹은 뭐 공기나 물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 자원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C 재화, 즉 배제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일정한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다 이용해버리면 나 이용할 수 없다. 경합성은 있다는 거죠. 마지막 D가 이제 공공재겠죠, 여러분. 그죠?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D는 공공에 해당한다. 우리 이제 도로에 이제 여러분 도로의 비유를 해보면 자, A 같은 경우는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기 때문에 자, 돈 내야 되잖아요. 그죠? 돈 내는데 이용에 제한을 받으니까 혼잡한 유료 도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비제화 같은 경우는 경합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신에 배제성은 있으니까 돈은 내야죠. 그러니까 유료 도로인데 안 막히는 한산한 그런 유료 도로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비유를 하고요. 자, C 같은 경우에는 C 같은 경우는 이제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료겠죠. 배제성이 없으니까. 무료 도로인데 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혼잡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그래서 혼잡한 무료 도로. 마지막 D, 공공재 같은 경우는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기 때문에 무료인데 한산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비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이해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재활의 성격을 이야기할 수 있더라. 이 종류에 따라서, 속성에 따라서. 네, 그래서 자,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보면 세 번째는 이제 외부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효과의 정의는 뭐냐면 자, 한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줬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 그러니까 이 경제 활동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다른 경제 주체, 제3자에게 자, 이익을 줬으면 대가를 받아야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손해를 줬으면, 손해에 대한 어떤,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렇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외부 효과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 외부 효과의 이제 유형을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자, 하나는 이제 외부 경제, 이제 긍정적 외부 효과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외부 불경제, 다른 말로 이제 부정적 외부 효과다. 아까 이제 우리 제3자에게 자, 이익 혹은 손해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줬을 때를 우리가 외부 경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손해를 줬을 때, 자, 불이익을 줬을 때, 이건 부정적인 거니까 외부 불경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주면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가를 받지 않는 상태, 반면에 이제 외부 불경제는 손해를 줬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불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영향을 보면은 이 외부 영향은 그러니까 이 생산과 소비 측면, 자, 외부 불경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생산은 비용 갖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비용, 그죠? 그래서 이 사회적 비용과 개인적 비용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자, 외부 경제 같은 경우에는
대가를 안 받았잖아요. 그죠? 이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사적으로는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보다 이 사적 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외부 불경제 같은 경우에는 자, 손해를 지불하고도 대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는 사회적 비용이 이 개인적 비용, 사적 비용보다 크다는 거죠. 여기서는 자, 반면에 이제 소비 측면, 자, 소비는 이제 편익을 갖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편익, 자, 편익 갖고 얘기한다면 자, 외부 경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른 경제한테 이익을 줬으니까 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외부 불경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제 주체들한테 이제 불이익을 줬으니까 사회적 편익보다 사적 편익이 크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자, 외부 경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자,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고,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기 때문에 굳이 뭐 애써 이 외부 경제가 일어나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냐면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적기 때문에 굳이 생산이나 소비를 늘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적게 과소 생산되고 소비가 된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과소 생산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편익이 적기 때문에 사회적 편익보다 사적 편익이 적기 때문에 적게 소비되는 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 경제는 좋은 건데 지금 이게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시장 실패냐 이거죠. 좋은 건데 적게 만들어지고 적게 소비되니까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반면에 이제 외부 경제는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게 부정적 외부 효과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적은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과다하게 많게. 왜냐면 이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적으니까 과다하게 생산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 사적 편익이 크니까 사회적 편익보다 과다하게 소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아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경제는 적어서 문제, 외부 불경제는 많아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신다면 이런 거라는 거죠. 이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거라든가 교육받는 거 이런 걸 지금 얘기했는데 일단 이제 독감 백신 접종이나 교육 같은 경우는 다 이 소비 측면이죠. 이 소비 측면의 사례가 되는데 내가 이제 독감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 왜냐면 이제 내가 맞고 내가 먹고 내가 맞고 맞으면 이게 집단 면역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맞았다면 굳이 나는 안 맞아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꺼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독감 백신을.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생산 측면의 뭐 외부 경제를 얘기한다면 이런 거 많이 얘기해요. 우리 그 외부 정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개방형 정원 우리 책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보이는 정원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정원들.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원을 가꾸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대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큰 경우인데 이런 게 이제 생산 측면의 외부 경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외부 불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흡연, 그다음에 자, 오염물질 배출,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외부 불경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흡연이 간접 흡연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을 끼친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거나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흡연을 하게 되고 간접 흡연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흡연 뭐 이런 거 이 소비 측면 네, 어떤 외부 불경제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 오염물질 배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것도 이제 내가 사적으로 내는 비용보다 이게 사회적 비용이 더 늘 수 있죠. 왜냐면 나는 그냥 막 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돈이 안 들죠. 근데 이제 환경 정화를 하려면 또 사회적으로 또 이게 돈이 드니까 그런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산 측면에서의 어떤 외부 불경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외부 효과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적으로 또 이 수요 공급 곡선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면은, 자, 이렇게, 자, 생산과 이 소비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생산 측면에서는 공급 곡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소비는 이제 수요 곡선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생산의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그다음에 소비도 경제, 불경제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 S 곡선, 이 S는 사적 비용을 나타내는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S 다시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공급 곡선이라는 거. 자, 반면에 이제 D는 또 사적 편익만을 나타낸 거. 그 다음에 D 다시는 사회적 편익을 반영한 수요 곡선이라는 거.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고, 마찬가지, 자, Q1은 자, 시장 거래 수준이고, 그래서 Q1. 그 다음에 Q2는 이 사회적 최적 수준이다. 즉,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어차피 모양은 똑같아요. 그죠? 이거. 보면 경제, 불경제. 여기도 마찬가지 소비 측면의 경제, 불경제 똑같은데 이제 점선, 시선만 그 차이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자, 외부 경제 같은 경우 지금 생산 측면이니까 비용 갖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비용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이 사적 비용하고 사적 비용과 이 사회적 비용이 있었는데 자, 외부 경제는 어디가 컸습니까?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중에. 자, 이쪽이 컸잖아요. 그죠? 이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과소 생산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사적 비용이 높아야 되니까 요거 실선 요게 이제 사적 비용 나타내는 거, 즉 가격이 P1 수준인 거죠. 반면에 이제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P2 그보다 낮은. 자, 그래서 P1일 때 Q1. 그러니까 Q1은 아까 이제 시장 거래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이만큼 생산이 됐다는 뜻이고 Q2만큼. 반면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는 Q2만큼 필요한데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생산 측면의 외부 경제의 문제는 뭐냐면 자, 사회적 필요한 수준보다 적기 때문에 즉 과소 생산되는 게 문제라는 걸 나타낸다는 거죠.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자, 반면에 이제 외부 불경제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생산 측면의 외부 불경제는 자, 사회적 비용, 이 사적 비용보다 뭐가 크다고 그랬어요? 이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그랬거든요. 사적 비용보다, 뭐 헷갈릴 것 같으니까 여기 사적이라고 쓸게요. 자, 사적 비용보다, 여기도,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이쪽은 이제 더 큰 거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P2가 사회적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P2. 왜냐면 P1이 사적 비용. 그러니까 외부 불경제는 결국 이제 사회적 비용이 더 크고 사적 비용이 더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은 Q2인데 Q1만큼 생산이 된다는 거죠. 사적 비용이 더 적게 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산 측면의 외부 불경제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과다 생산되는 거. 자, 그게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자, 반면에 이제 소비 측면의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인데, 자, 소비 측면은 우리 뭐를 갖고 얘기한다고 했죠, 여러분? 편익 갖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편익. 그래서, 자, 외부 경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사적 편익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적 편익 중에, 자, 어디가 크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사회적 편익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 곡선상에서 이 사적 편익이 P1이 될 테고, 그죠? P1. 그 다음에 사회적 편익이 P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Q2만큼 필요한데, Q1까지 밖에 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이 아니고 소비죠? 소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소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사적 편익이 작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 측면의 외부 경제의 문제점은 뭐냐? 소비된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자, 이 반면에 이제 외부 불경제 같은 경우에는 소비 측면의 외부 불경제는 반대잖아요. 그죠? 자, 사적 편익이 자, 더 큽니다. 뭐보다? 이 사회적 편익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기 그래프상에서 보시면은 자, 이 P1이 여기서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P2가 사회적 편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필요한 거는 자, Q2만큼 소비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는 Q1까지 소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다? 여기는
자, 과다 소비되는 게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보면 이게 좀 헷갈리는데 결국에는 이제 똑같은 모양이에요. 똑같은 모양인데 우리 요거 있죠. 요거 잘 생각하면은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그 다음에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냐를 잘 비교하면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과서 우리 84페이지에 있는 자, 생생탐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생탐구인데 자, 어떤 외부 효과가 존재할까? 다음 두 사례. 자, 가는 이제 자동차의 이제 배기가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배기가스. 그러면 이거 느낌 오죠? 이건 뭘까? 외부 경제냐, 불경제냐? 일단 외부 불경제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럼 두 번째 보면 자, 독감 예방주사. 아까 우리 백신 접종 예방주사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는 뭔지 느낌이 오죠, 그죠? 자, 이거는 외부 경제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외부 효과의 유형. 자, 배구가스는 외부 불경제죠. 자, 외부 불경제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에 비해서 뭐에서 문제였죠? 많아서 문제였죠. 그래서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고. 자, 왜냐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또 이 사적 비용이 작기 때문에 막 내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자, 외부 경제, 이거는 제3자에게 이제 이득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외부 경제죠. 근데 이제 외부 경제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뭐에서 문제죠? 적게. 자, 과소 소비되니까 이제 문제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답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 한 가지를 안 봤는데 정보 비대칭성 거기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